자,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세 번째 파트 도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미분계수 설명할 때 도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었어요. 기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우리가 도함수는 미분된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도함수는 미분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미분계수를 함수로 만들면 그게 도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분계수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거고, 같은 의미야. 그리고 그런 값들을 다 모은 함수가 도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일반적인 식으로 바꾸면 도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A를 정리를 할 때, 즉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정리를 할 때 변화율을 만들었잖아요. x 증가량을 보통 h라고 하니까 h분의 f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변화율을.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x의 증가량이 0에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h가 0으로 다가간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저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얘를 이렇게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a를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식이 돼요.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되는 거예요. x는 당연히 우리가 함수에서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럼 여기 있는 a 대신에 뭐만 사용하면? x만 사용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f'x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간 변화율을 함수로 바꾸면 그게 도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니까 f'A,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 도함수의 함수값은 뭐라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의 함수값들을 함수로 만들었을 때 도함수가 되는 거니까, 도함수의 값은 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함수값이 아니고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걸 얘기해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f'x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 저 함수 f'x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말을 한다. 그럼 표현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자, 도함수는 순간 변화율 항상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함수 fx의 순간 변화율이 돼야 돼서 f' 쓰는 거고, 이거를 미분계수가 아니라, 알겠죠? 순간 변화율의 값이 아니라 함수로 말하는 거니까 fx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랑 동일한 표현으로 항상 y는 fx라는 함수가, 그치? 그러니까 이 fx의 순간 변화율이 곧 y의 미분계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냐 안 되냐? 그래서 우리는 너를 y'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새로운 기호가 있어. x 증가량을 우리가 보통 기호로 나타내면 델타 x 또는 h를 쓴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델타 x나 h가 델타 x나 h가 0에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어떤 기호로 나타내냐면, 자,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 즉 극한으로 그걸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dx가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bring it to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이 델타 x 이게 0으로 가까워졌다.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x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걸 줄여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dx라고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dx 분의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지?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모에 x 증가량 dx는 dx라는 뜻이 뭐냐면 x의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dy는 무슨 뜻이겠어? y의 증가량도 0에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졌을 때 y 증가량도 0에 가까워지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순간 변화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너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dx분의 dy도 같은 표현이다.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함수는 y는 fx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대신에 fx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dx분의 dy 대신에 fx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할 때 dx분의 d라는 이 기호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dx분의 d가 무슨 뜻이냐면 미분해라는 뜻입니다. 다시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라고 했고 알겠죠? 그 순간 변화율을 함수로 말하면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함수로 바꿀 때, 즉 미분 계수를 찾을 때 순간 변화율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dx분의 d가 무슨 뜻이냐면 순간 변화율로 바꿔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x의 증가량을 0에 가깝게 만들었을 때, 그치? 이 함수의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앞에 dx분의 d라는 이 기호가 있다. 얘는 무슨 뜻이라고? fx의 순간 변화를 구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fx의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그게 f 프라임 x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미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변수 다르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되겠죠? 이 표현을 지금 어디서 지금 알려주고 있냐면 74페이지 1번 박스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그 1번 내용만 그냥 보게 되면 충분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1번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이 2번 박스 내용을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재 수학 2에서는 다항 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다항 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다항 함수는 차수를 정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꼴로 y는 x의 n제곱의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이 n제곱의 이 n은 당연히 보통은 0, 1, 2, 3 이런 숫자야 되겠죠? 1차, 2차, 3차 상수함수도 일단 포함이야. 어찌됐든 근데 상수함수 일단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 다음 함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fx라고 정의를 했을 때 f'x는 어떻게 찾아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대로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았죠? 리미트 h를 영어로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죠? h fx가 x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h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쌤 설명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이거를 이 극한값을 너네가 만약에 계산할 수 있으면 얘를 미분한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다함수의 도함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애를 전개할 줄 모르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도 되는데 얘를 전개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항정리라는 단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항정리라는 단원을 배울 때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항정리를 배우기 이전이잖아요.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항정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전개해서 이 극한을 계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이해되겠지? 그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너의 극한은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처럼 생겼어요. 자, 일단 우리가 외우긴 외워야 되잖아. 난 이항 정리를 모르니까. fx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fx가 x의 n제곱처럼 생겼었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가 f'x예요. 자, 다항함수를 미분한 함수, 즉 다항함수의 도함수는 어떤 모양을 갖는다? 이런 모양을 갖는다. 자, 외울 때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한 차수 내려가요. 한 차수 낮아지는 거야. 차수가 한 차수 낮아져. 대신에 개수가 원래 차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의 세제곱의 도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차수가 한 차수 낮아져야 되니까 2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차수가 개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미분된 도함수는 3x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죠?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6x의 4제곱을 미분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6은 나중에 곱해도 되는 숫자잖아요. 상수배니까, 실수배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6은 내가 나중에 곱할게. 이 x 4제곱만 우리가 변화율로 막 바꿔서 도함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겠지? 그러면 저 x 4제곱을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4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x 4제곱을 미분한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24x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를 2번 보여줬지만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여러분들 그냥 100% 다 이해될걸요? 왜냐하면 그만큼 쉬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미분 처음 얘기할 때 개나 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이 조금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나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다항함수의 미분은 그만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법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만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해요. 그러면 야, 미분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싸움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
변화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너네가 미분 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줄 이 내용들은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아무나 수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만큼 계산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저걸 언제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율을 이해해야 되고 순간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거기에 선생님은 계속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함수를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우리가 보통 상수함수는 x에 대한 영차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은 c 곱하기 x의 0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배웠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미분해 보면 c 곱하기 x의 한 차수 낮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여기서 한 차수 낮아지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개수는 몇이 돼야 돼요? 원래 차수가 0이잖아. 개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곱하기 0이 상수함수의 도함수인 거야. 그러면 c 곱하기 0은 뭐죠? 0이잖아요.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지.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 되는구나. 알겠죠? 그 내용이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 2번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박스하고 4번 박스를 선생님이 바로 한 번에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당연히 우리 앞에서 변화율을 얘기를 할 때 함수가 다르면 당연히 따로따로 변화율을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극한 계산할 때 따로따로 극한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무 그냥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인 거야. 무슨 말이냐? 방금 했던 c 곱하기 fx의 도함수는 뭡니까? 이건 극한으로 계산할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항상 순간 변화를 계산할 때 극한인데 이 c는 확정치기 때문에 극한값이 c로 확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c 곱하기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었죠. 이때 얘가 변화율이니까 너를 f'(x)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끝나는 거야. 두 번째,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데 순간 변화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순간 변화를 계산할 때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따로따로 할 수 있었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의 성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도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미분이 된 거고 너도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미분이 된 거란 말이야. fx하고 gx가 둘 다 미분이 되는 함수니까 당연히 두 함수의 합을 미분하라고 그러면 따로따로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안 되냐? 되겠지? 그래서 f'x 더하기 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빼기도 마찬가지. 그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곱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보자. 분리가 되면 좋겠지만 분리가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fx 곱하기 이 gx를 미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다항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저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자, 당연히 우리는 원리대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기에는 아직은 레벨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다항함수의 미분도 그냥 알려준 거예요. 곱의 미분도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곱의 미분은 미분을 두 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몇 번 한다고 생각해야 돼? 두 번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두 번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한 번 하고 뒤에 있는 거 한 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곱하기 gx로 식이 바뀌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할 때. 뒤에 있는 거 미분할 때는 식이 어떻게 바뀌죠? fx 곱하기 g'x로 바뀌겠죠.
이렇게 미분을 두 번 하는 함수를 더한 것처럼 도함수로 만들어줘요. 이해될까요?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fx를 선생님이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했고 gx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이걸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항을 구분해서 함수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이해되냐 안 되냐?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항을 구분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맞아 틀려.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 항을 구분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원래 전개를 해야 되지. 물론 전개해서 미분해도 돼.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항을 구분하는 게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덧셈 뺄셈으로 바꾸는 게 항을 구분하는 거예요. 항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미분해도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전개해도 물론 큰 시간 차이는 없지만 만약에 식이 더 복잡하면 전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고배 미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먼저 미분을 해. 그럼 쟤를 미분하면은 2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4x가 돼요. 3을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4x 곱하기 3x 마이너스 4라는 이 곱셈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돼. 뒤에 있는 식을 또 미분하면 돼. 그럼 3x를 미분하면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될 거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미분을 두 번 한 상태에서 더해주면 고배 미분이 완성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식이 만약에 3개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미분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3번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한 번씩 따로따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미분된 함수들을 전부 더하면 답인 거예요. 식이 10개가 곱해져 있다. 몇 번 미분하면 돼요? 10번 미분하면 돼요. 모두 한 번씩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고배 미분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3번 이론인데 4번에 3번 이론인데 자, 4번에 3번 이론은 사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보세요. 따로 배울 거예요. 합성 함수의 미분을 따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합성된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함수를 얘기를 하려면 원래는 fx로 말을 해야 돼. y는 fx가 함수니까. 근데 합성이 된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x가 다른 어떤 식으로 변해 있는 상태가 합성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f하고 어떤 함수 g를 만약에 합성한다고 치면 이 함수가 어떻게 보일 거냐? f, g, x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fx가 함수인데 fx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어떤 식이 x 자리에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합성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합성 함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냥 fx여야 되는데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떤 식이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다면 합성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미분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 먼저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얘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집중 못하는 친구가 눈에 보이는데 오늘 그렇게 힘듭니까? 미치겠네요. 자, 너를 x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간 변화를 구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f 프라임 gx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무시하고 미분하는 거야. 한 번 했죠? 두 번 미분할 때는 누구를 미분할 거냐면 두 번째 미분은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x가 아닌 합성된 식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g 프라임 x 이렇게 gx를 미분한 g 프라임 x를 미분해줘요. 그 두 개를 곱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이걸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러면 반드시 곱의 미분과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항을 구분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거나, 또는 항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의 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함수들, 다음 함수를 미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미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곱의 미분법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도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박스의 3번이 왜 합성함수인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다항함수 그러면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x가 있어야 될 부분에, 즉 n의 위치 x가 아닌 거야. n의 위치 fx인 거예요. 그럼 얘는 합성인 거고. 그러면 너를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지 알았어? 일단은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n f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미분법 때문에. 근데 얘는 합성된 상태라고 선생님이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을 미분을 더 한 다음에 곱하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f'x를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4번의 3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3번 이론은 곱의 미분으로 보지 말고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선생님은 봤으면 좋겠다. 물론 곱의 미분도 가능해. 곱의 미분도 저렇게 된다는 건 이해는 돼. 이해가 영 안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fx를 n번 곱한 거니까. n번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하면 돼. 맞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합성된 상태로 미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쉽잖아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해설도 없지만 해설도 없지만 어쨌든 fx를 n번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n번 미분하는 것보다 합성된 상태로 미분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합성함수 미분 따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좋아요. 자, 5번 내용은 우리가 진작 했던 내용이에요. 야, 너 언제 미분돼? 라고 물어보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연속일 조건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미분계수라는 거는 미분도 어찌됐든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극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에서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면 미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야, 너 x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돼요. 이러면 틀린다고.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하고요. 연속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은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이 미분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전 단원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과 나머지 정리의 관계인데,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선생님이 항등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6번은 이론으로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76페이지를 보면 곱의 미분이 왜 저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이론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개빡치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복잡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법 자체는 너무 쉽다. 싸움은 변화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 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고 접근해 주도록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필수 예제 이건 꼭 풀어줘야 되니까 필수 예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접선의 방정식까지 보함수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까지 해주고 싶은데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파트라서 따로 분리해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하루에 영상을 2번 촬영하면 좋겠는데 진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